네, 안녕하세요. 지금 현재 시간 2019년 10월 15일 화요일 오후 4시 23분을 지나고 있습니다. 어, 자, 오늘은 마감 방송을 이미 찍고 나서 뭘 말씀드리려고 하냐면요. 오늘 장중에 일어났던 이 메타랩스의 상장 폐지 해프닝에 대해서 언급을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정말 재미난 일이 발생을 한 겁니다. 어떻게 보면 주식 시장에서 많은 사건들이 어, 하루에도 여러 번씩 발생하는데 오늘은 또 특히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 중에서 보유를 하고 있지는 않지만 관심을 갖고 있던 종목 중에서 이런 말도 안 되는 해프닝이 발생을 해서 많은 개인 투자자들을 혼동에 빠뜨렸어요. 과연 이게 어떤 일이었는지 장중에 모르고 지나가신 분들도 계실 테니까 간단히 뭐 소개를 해드리면서 여기서 또 공부를 어떤 걸 할 수 있는 건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중에 이제 저희 회원님께서 메타랩스가 관심주였기 때문에 공시가 나온 거를 저한테 언급을 해주셨고 그 공시를 살펴보면서 우리는 오늘 밑골이 닿는 파동을 지켜볼 수가 있었습니다. 동시에 가만히 있다가 공시 하나가 뜨면서 거의 하한가까지 급락을 했어요. 마치 오늘 헬릭 스미스 임상 결과 발표를 데이터 결과 발표를 앞두고 급락해서 다시 올린 것처럼 메타랩스 또한 공시 하나가 나오고 나서 하한가에 가는 공포감을 심어주고 다시 급반등해서 끝나는 뭐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결과론적으로 8% 떨어졌지만 사실상 밑에서 잡은 사람들은 순간적으로 뭐 2, 30%의 수익이 찍힐 수 있는 엄청난 파동이었다는 거예요. 거래량은 1,000만 주가 넘었고요. 얘가 사실 1,000만 주가 잘 나오지 않는 종목이에요. 최근에 들어서 바닥에서 이때 한 번 말고는 거래가 크게 터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신저가까지 냈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저가 공포증이 있죠. 신저가를 내고 떨어지는 것은 매도를 해야 된다라는 과거의 어떤 이론들, 10년 전에 쓰여진 책들, 십수년 전에 쓰여진 책들에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신저가 혹은 저점 이탈하는 흐름에 굉장히 민감해합니다. 이런 거. 이 구간을 깨서 내려가면 매도해야 됩니다라고 주입식 교육을 받아왔어요. 현재 실정, 어떤 거래 흐름, 이 내용, 이유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체결되는 호가 체결 흐름, 거래량, 대금, 내용 아무것도 판단하지 않고 단순히 저 저가를 깨면 매도해야지라는 이 학습적인 요소 때문에 오늘 많은 사람들이 혼동을 갖고 팔았을 거예요. 특히나 뉴스를 본 사람들은 더욱더 그랬겠죠. 요거는 최근에 웅진이라는 종목에서 너무나 뚜렷하게 나왔죠. 거의 고의적으로 이 저점 이탈을 박스 이탈을 시키면서 사람들한테 자 박스 이탈, 전저점 이탈, 신저가 발생은 매도해야 됩니다라는 인식을 갖고 있던 사람들의 매도를 만들어내게 됐어요. 거의 고의적입니다. 이거는 이런 지분 인수 같은 이런 사건들이 갑자기 없던 게 결정이 났겠습니까? 아니면은 충분한 검토와 계획 속에서 발표를 했겠습니까? 다 알고 누군가 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 알고 있었던 흐름 속에서 급락이 나오고 급반등이 나온다. 이 이론을 철저하게 무시해버리는 흐름이에요. 최근엔 이런 트렌드가 점점 많아지고 있는 추세예요. 즉 과거의 낡은 이론들, 신저가, 어떤 지지라인 이탈이면 매도해야 됩니다. 다 버리세요. 그냥 장중에 호가와 자금이 돌아가는 돈이 굴러가는 그 방향과 의미, 그 내용들을 파악하면서 하세요. 단순히 차트는 이미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 알고 있어요. 시중에 책 한 권 안 읽어보고 주식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다 알고 있습니다. 모두가 아는 내용은 정답일 수 없어요. 주식시장에서는. 왜? 모두가 아는 내용대로 모두가 돈을 벌면 누가 이 주식시장을 이렇게 자연스럽게 될 수가 있겠습니까? 누군가는 잃어주고 누군가는 버는 사람이 있고 자연스럽게 흘러가려면 모두가 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개인 투자들이 알고 있는 생각은 반드시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지금 이론 많이 안다고 매매 잘하는 그런 시기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경영학과 교수, 경제학과 교수님들이 주식시장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이론대로 안 되기 때문에. 이거는 조금 뭐 주제에서 벗어났지만 어쨌든 다시 메타랩스로 간다면 어쨌든 이런 해프닝이 나왔는데 그 내용을 한번 뜯어보자는 겁니다. 오늘 왜 그랬습니까? 왜 이런 현상이 발생했습니까? 자, 여기 볼게요. 오늘 장중에 급락 나올 때 어떤 공시가 나왔는지. 공시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공시. 그럼 그 공시가 뭔데? 자, 공시가 뭔데? 요겁니다. 11시 29분 16초에 나온 공시네요. 오늘 11시 29분 16초. 자, 언젠데요? 11시 29분 16초. 딱 여기죠? 딱 여기죠? 자, 생각해보세요. 이 공시가 딱 떴어요. 사람은 딱 읽습니다. 공시가 떴네. 내 종목 공시가 떴네. 딱 보자. 뭐가 떴나? 어이구, 뭐야? 상장 폐지 예고야? 아니, 뭐야, 이거. 내가 이거 샀는데 상장 폐지 되는 거야? 일단 1차적으로 공시를 확인한 개인 투자자들 중에서 가장 손빠르지만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매도하기 시작합니다. 아이고, 나 상장 폐지되는 종목 갖고 있었네. 매도를 해요. 혹은 누군가의 의도하에 매도가 나왔을 수도 있어요. 이거 밑에서 싸게 잡으려고. 그럴 확률은 조금 적습니다. 왜? 그러려면요, 공시가 나오기 전에 먼저 이탈하는 흐름이 살짝 보입니다. 시간상으로. 근데 그걸 요거라고 쳤을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공포감을 먼저 만들어주고 이거 진짜 상태인가 보다. 아니면 이걸로 의도를 판을 깔아놓은 걸 수도 있습니다. 슬쩍 판을 깔아서 사람들이 상장 폐지 공시 보고 아무것도 앞뒤 안 가리고 일단 매도할 수 있도록 매도가 나오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혹은 저같이 종목을 같이 우리 단체 활동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단체 활동을 하는 사람들이 갖고 있었다면 순간적으로 매도 사인을 내면 동시다발적으로 몰립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매도 몰리겠죠.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다양한 이유에 의해서 어쨌든 즉 공시를 보고 매도를 하는 사람들 순간적으로 아무것도 따지지 않고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를 얼마나 무서워요. 단순히 놓고 보면 정말 나 공시 아무것도 몰라, 공시 1도 몰라 하는 사람들 얼마나 무서워요. 뒤에 안 보고 우리나라는 또 말을 끝까지 들어봐야 되는데 또 뒤에만 보고 이게 주제겠지. 맨날 언어 공부할 때 국어 공부할 때 말하잖아요. A 문단, B 문단, C 문단에 그러나 주제가 여기구나. 우리에서 뭐 문제 풀 때 주제 여기만 잡아가지고 푸는 거 리딩 스킬이라고 하는 거 그런 거 많이 적용 다 아시잖아요. 그래 뒤에만 보고 어이구 거래 정지 및 상장 폐지가 투자에 주의하라. 오 팔아야 되겠네. 이 사람들이 판 겁니다. 일단은. 그런데 이건 주식을 조금만 아는 사람들은 사실 이거 당하지 않아요. 오히려 기회로 활용하지. 그런데 이걸 부추긴 사람이 있었어요. 야, 저는 이거 보고 놀라. 저거는 당연히 나옵니다. 신주인 습관종 생산 완료는 종목마다 다 있어요. 근데 제가 놀란 것은 저 공시를 보고 저거 거래소에서 저렇게 공시를 할 수밖에 없는 저 공시를 보고 나서 정말 이것 때문에 그런 겁니다. 순간적으로 가장 많은 개인 투자자들이 보는 키움증권에 혹은 이건 어디든 다 뜬 거니까 뉴스에 제목을 이런 식으로 써서 딱 보내. 11시 40분에 거래소 메타랩스 상장 폐지 예정 투자 유입. 자,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난 공시 몰라요. 나 공시 1도 몰라. 뉴스는 읽을 줄 알아. 제목 보고 무슨 생각이 들까요? 야, 이거 큰일 나겠네. 상장 폐지 예정돼 있대. 내 종목 휴지되겠네. 생각하겠죠. 그렇죠? 정말 제가 이거 보고 지금 너무 황당해가지고 아니 실제로 상장 폐지가 되는 것은 이 메타랩스 주식이 아닙니다. 지금 이 기사를 썼던 그 M 언론사의 P 기자님은 정말 실수였는지는 모르겠지만 해명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기사를 통해서 돈을 잃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사를 쓰는 데 있어서 주의를 좀 해주셔야 된다. 기자의 역할은 중요해요.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
근데 무슨 이유로 그렇게 했는지 실수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면은 전문 기자기 때문에 증권 전문 기자 보통 그렇게 전문 분야를 담당하기 때문에 다 아는 거일 겁니다. 보통은요. 경력이 좀 있다면 제가 보기엔 경력이 좀 있으신 것 같아요. 어쨌든 뭐 다른 뭐 이유가 있어 실수일 수도 있고요. 어쨌든 간에 그 기사 때문에 사람들은 놀라서 많이 팔았을 겁니다. 그 당시 시간이 11시 40분대. 언제예요? 요 라인이네요. 요 분봉 라인에. 놀라서 사람들이 더 팔고 누군가 더 잡아갑니다. 정상적인 공시를 보고 판단한 사람들은 저 구간에서 매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중 방송을 하는 우리 방에서 저 구간에서 그냥 1200원대라도 붙어 보시라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더 싸게는 혹시나 다른 악재가 숨어 있을 수 있으니까 놔둬 보시고 이 구간에서 기사가 뜨자마자 저는 이거는 그냥 방송용으로 그냥 이런 것도 있다, 해프닝이다, 해프닝을 이용해서 한번 매매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다시 살펴볼까요? 내용을 다시 살펴볼게요. 자, 그럼 뭔데요? 상장 폐지가 안 되면 뭔데? 바로 다음 기사에서 확인을 할 수 있겠죠. 자, 바로 해명을 합니다. 거래소 메타랩스 이거 아니다. 여기 보면 자, 거래소 메타랩스 BW 행사 기간 끝나 기업이 상폐되는 것은 아니야. 이게 상장 폐지 그냥 공시를 다시 한번 볼게요. 주식은 본주가 있고 이런 신주 인수권 증권이 있습니다. 본주 증권이 있고 신주 인수권 증권도 있습니다. 이게 메타랩스 OWR이라고 하죠. 자, 보세요. 주어를 잘 살펴야지. 주어 S V 여기만 너무 집중했잖아요, 사람들이. 주어가 뭔데? 상장 폐지가 되는 주체가 뭔데? 메타랩스 OWR 신주 인수권 증권이라고요. 그게 이때부터 거래가 만료돼서 11월 18일 없어진다고요. 해프닝이라고요. 근데 이 공시를 보고 기사 분이 그렇게 자칫 메타랩스가 상장 폐지되는 것처럼 써놨다고요. 그럼 저게 뭔데요? 유상증자 같은 거를 통해서 그 주식을 해당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를 매매를 합니다. 그게 바로 이 신주인수권 거래예요. 그 거래가 종료가 된다는 겁니다. 그 신주인수권이 상폐가 된다는 겁니다. 1원으로 상폐가 된다는 거예요. 가격 언제부터? 자, 이렇게 거래를 했던 거 2019년 11월 15일에 종료가 돼서 끝난다는 겁니다. 메타랩스 OWR 여기 보시면 이거의 상장 주식수 263만 주가 상폐가 된다는 거예요. 누가 책임질 건데 이거? 그런 기사를 써서 사람들이 팔면 개인 책임이죠. 어떻게 하겠어요? 그거 보고 투자 판단을 해가지고 매도한 사람 손실을 만약에 1,045원에 판 사람 그 사람 책임인 거예요. 그 개인 투자 아프지만 마음은 아프지만 어쩔 수 없는 거죠. 원래 투자는 항상 본인 책임이기 때문에 최종 판단에 대한 최종 판단 여러 가지 정보들이 난무하는 가운데 여기서는 제가 드리는 정보 또한 우리 회원님들께는 포함된 거죠. 여러 가지 각종 기사, 뉴스, 공시 등등 많은 TV 등등 신문 많은 매체들이 포함된 정보가 포함된 가운데 최종 투자 판단은 각 개인이 하게 되는 게 현재 증권법입니다. 이런 법이에요. 누가 책임져 주지 않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 해야 되나요? 우리는 공부해야 돼요. 공부해야 돼. 알아야 돼요. 알아야 지켜요. 알아야 지킨다고요. 아무것도 몰랐으니까 단순히 저거 그냥 상장 폐지가 되나 보다 하고 매도를 한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매도 많이 했겠죠. 여기서 1,000만 주가 나오면서 여기 한 100만 주 이상은 나왔으니까 누군가는 다 팔았겠죠. 그걸 누군가 집어 먹은 거고 우리도 거기서 같이 집어 먹어준 거고 단기 수익 실현을 하고 나왔지만 그런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자면은 이게 해프닝으로 끝날 수 있던 게 이제 그 기사가 바뀌었어요. 11시 41분 40 여기 11시 40분 41초에
여기 M사 P 기자님이 써주신 그 제목이 요 해프닝이 끝나고 거래소에서 이런 기업이 상폐되는 건 아닙니다 라고 입장을 밝힌 다음에 쓱 이름을 바꿔놨습니다. 바로 이것과 비교를 해보시면 됩니다. 요게 순간적으로 제가 그때 캡처해 놓은 거고, 자 비교를 해보세요. 아래가 당시에 나온 거,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겠죠. 잘 모르는 개인 투자라 놀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리고 은근슬쩍 같은 시간대 11시 40분 41초 11시 40분 41초에 이 기자님은 제목을 바꿔놨습니다. 오보였다는 거죠. 그쵸? 해프닝입니다. 메타랩스의 상장 페이지를 가지고 만든 해프닝의 급락, 해프닝을 통해서 만들어진 전저점 이탈. 원위치 돌아오는데 힘이 살짝 부족했던 것은 얘가 오후장에 관심을 못 끌었어요. 너무나 많은 이슈거리가 있는 날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오늘 가장 많은 전국의 모든 투자자들이 오늘 가장 많은 시선 집중을 보인, 사람들이 눈이 가장 많이 오늘 머물렀던 건 우리가 이 현상을 오늘 본 필룩스예요. 거래량 1억 2,300만 주, 거래대금 8천억, 여기입니다. 그 다음 헬릭스미스예요. 3천억 거래 나온.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많이 머무른 곳이에요. 하루 종일. 필룩스 1등, 2등 헬릭스미스. 이게 너무나 강력했기 때문에 나머지가 묻혀버린 겁니다. 그렇게 보시세요. 그래서 탈모 쪽에 관심이 가지신 분들은 메타랩스와 인스코비나 등등 탈모 관련주들, 탈모 시장은 상당히 큰 시장이죠. 우리도 지금 탈모 관련주들을 하나를 강력하게 공략을 해둔 게 있죠. 탈모 시장은 상당히 이 시장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대가 요구하는 시장입니다. 연구, 탈모 치료제 개발 연구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연구예요. 시대가 부르고 있는 겁니다. 어떤 시대인데요? 중국인 탈모 인구 약 2억 명, 우리 내수 시장 5천만 명의 4배입니다. 우리는 1천만 탈모 인구가 있어요. 우리나라도 엄청난 시장 규모인데 아직 해결이 안 된 분야잖아요. 탈모 치료 제대로 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요새 홈쇼핑에서 탈모 치료는 됩니다 라는 기계 홍보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다. 이제 될까 말까 하는 그런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시기에, 그 전까지는 해결이 안 된, 아무리 돈이 많아도 빌 게이츠조차도 이거를 돈이 아무리 많아도 해결이 안 된 거라는 거죠. 탈모. 너무나 많은 스트레스를 주고 있는데 현대인들한테 엄청나게 큰 시장이라는 거예요. 기꺼이 치료가 된다면, 이 탈모가 완치가 된다면 나는 기꺼이 내 돈을 쓸 것이다. 얼마가 됐든 간에 쓸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조사해보면 엄청나게 많을 겁니다. 지금 당장 이걸 듣고 계신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실 거예요. 물론 저 또한 탈모 완치가 된다면 그런 현상이 발생해서 기꺼이 돈을 쓸 겁니다. 그쵸? 당연한 거예요. 미용이 정말 중요시 되고 있잖아요. 화장품이 왜 2015년부터 떴는데요. 특히 중국인들은 그냥 신경 안 쓰고 그동안 살아오다가 최근 들어 한국 K-뷰티, 한국 화장품 쪽에 관심을 가지고 이어서 뷰티 쪽, 탈모에도 관심을 가지게 된 건 그만큼 먹고 살기가 과거보다 나아졌다는 거잖아요. 중국 G2잖아요. 그 시장에서 만약에 탈모 치료제가 개발이 딱 됐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려고 할까요? 구매를 하려고 할까요? 너무나 큰 시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쪽 투자를 앞으로 약 5년 정도는 관심을 항상 가질 예정입니다. 정말 큰 종목이 생길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메타랩스가 될 수도 있겠고, 메타랩스에서 성공을 한다면 인스코비가 될 수도 있겠고, 인스코비에서 성공을 한다면 엔디포스가 될 수도 있고, 엔디포스가 가진 자회사에서 성공을 한다면
프로스테믹스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프로스테믹스 쪽에서 성공을 한다면 많은 연구들을 많은 바이오 기업들, 많은 바이오 화장품 기업들이 하고 있어요. 수많은 기업들이 발을 내밀고 있습니다. 어디서 먼저 성공할지 모르겠어요. 제약회사들도 마찬가지고. 성공하는 제약회사 독보적인 게 될 겁니다. 정말로 큰 시장이 열릴 수 있다고 봅니다. 이거는 이제 부가적으로 탈모 시장에 대한 생각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하여튼 이 큰 시장이니까 관심을 가지라는 겁니다. 뭐 이렇게 메타랩스 이런 해프닝이 있었으니까. 메타랩스는 저거 뭐야, 모제림 성형외과를 갖고 있는 자회사로 갖고 있는 회사고요. 자, 이 정도 마치면 될까요? 하여튼 메타랩스의 오늘 해프닝은 이 정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재밌는 모습이었고요. 그 재미 속에서 많은 어떤 사람들은 수익을 냈겠지만 우리처럼 어떤 사람들은 크게 손실을 보고 뼈아픈 하루를 보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알아야 지킨다는 거예요. 저는 항상 공부를 시켜드리죠. 단순히 매수매도만 하세요가 아니라 공부를 시켜드리죠. 이런 영상들을 통해서 오랫동안 따라오시면 보일 겁니다. 반드시 알아야 돼요. 공부를 해야 내 돈을 지킵니다. 내 돈 지키는데 투자 안 한다는 건 말이 안 돼요. 자,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